네, 이번 주말은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만드세요. 인스타그램 계정 만드시고 사브777 저를 팔로우를 하시면은 어쨌든 하루에 2번의 문자가 또 한 번의 문자 그리고 또 제 방송이 편집돼서 또 나갑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정보가 사실 없죠. 그러니까 꼭 딱 한 종목 보시고 인스타 계정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추세는 없었죠. 좀 비추세였습니다만 그래도 종가 관리가 좀 잘 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아마 한 주 동안 좀 편한 장이 아니었었나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 최고 이슈 역시 카카오게임즈의 상장이죠. 네, SK바이오팜 때부터 카카오게임즈까지 뭐 연이어 따상이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따상 또 상이 나왔습니다. SK바이오팜은 따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상한가 2번 더 나왔죠. 자, 그렇다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도 글쎄 뭐 SK바이오팜을 비율을 들면 뭐 카카오 게임즈도 아마 상한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상한가 잔량도 많이 쌓았으니 그렇겠고요. 이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카카오 게임즈 SK바이오팜 상관없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 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중순에 빅히트엔터가 또 대박, 또 IPO 대박을 또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따상 행진을 이어갈 거로 보여지고 관련해서 또 엔터주들 또 추적 거래 좀 트레이딩을 좀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리즈물 한번 보죠. 네, 월요일날 장이 안 좋았습니다. 자, 월요일날 크게 개파락을 했다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5%의 끝이 났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들 매도, 그러니까 매수 들어온 종목은 좀 없었죠. 그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가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장 끝날 때까지 3시 15분까지 외국계 장 물량이 들어왔고 무려 7%. 그날 대부분의 종목이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7% 이상 강한 양봉이 나온 종목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역시 이런 거는 이 종목이 시리즈um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도 그걸 보고 따라 매매했더니 다른 종목은 매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매수가 들어와서 그 매수 보고 들어왔는데 7%를 먹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수익이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날 장은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또 매도입니다. 뭐 최근에 계속 좀 그랬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려 7.8%나 급등을 했습니다. 완벽한 시리 주문이 장 끝나는 순간까지 들어왔습니다. 시티그룹이 한 10만 주, 그 다음에 CS 창구에서도 한 2만 정도 들어오면서 12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50만 주 거래 12만 주니까 20% 이상 큰 물량이 두 개 창구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그날 이 강한 양봉, 이건 저 자리가 양봉이 나올 자리는 아니죠. 추세적으로도 무너졌고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니까 오히려 셀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 저 짱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시리즈군이 나온 것이죠. 이걸 차트를 보거나 내정가치나 정상가치를 계산하든 뭐 밸류를 계산하든 여기서 짱대 양봉을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그랬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아마추어겠죠. 짱대 양봉 나온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안 했었고 그거를 CT와 CS 창구가 들어와서 양봉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차트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때 왜 안 샀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재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전날을 알 수 있나요? 절대 모릅니다. 그러면 그날 그나마 그래도 장 열리고 나서 양봉일지 음봉일지 알 수 있는 건 사실상 수급입니다. 수급이 그날 이렇게 시리즈um 들어온 거 보고 전혀 좋은 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평가 정보로 대박을 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꼭 시리즈um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날엔 또 한국정보통신, 이날도 코스닥 그러면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종가 관리는 됐지만 양봉으로 끝이 났지만 어쨌든 장은 마이너스 1%. 저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날 거의 5% 정도 최고가로 끝이 났습니다. 보시면 완벽한 장 끝날 때까지 컴퓨터가 알고리즘 매매가 들어와서 이거는 수급이 그래프가 직선 형태로 나온다는 거, 매도 없이 계속 매수만 들어온다는 거는 자동 주문이 계속 들어갔다라는 거지요.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얘는 자동 주문 설정을 그래 놓았으니까 컴퓨터가 사는 거니까 모르는 거죠. 계속 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미리 알고
CD 주문 들어오는 종목을 미리 알고 했다면 수요일 날 뭐 좋은 종목이 없었는 날 한국정보통신을 아침부터 일찍 좀 살 수 있었지 않았나. 자, 목요일 날도 인포뱅크는 음봉을 먹었는데 완벽한, 여기 보시면 아침부터, 근데 장 끝날 때까지 이래 될 줄은 모릅니다. 이래 될 줄은 모르니까 한 9시 반 정도까지 CD 주문 들어오는 종목을 한 3종목을 사서 중간에 매수가 안 들어오면 거기서 끊으면 되는 것이고, 매도로 전환돼도 그때 팔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이미 근데 한 30분 동안 들어오면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종가까지 최고가로 끝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가 매일 막막하죠. 장이 열렸을 때 뭘 갖고 매매를 할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왕이면 외국계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사는 것. 근데 봤더니 이게 컴퓨터로 들어오고 있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특정 창구라고 해도 수동으로 살 수가 있겠죠.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은 시간별로 딱 일정하게 물량을 사는 거니까 직선 형태로 나오면, 사람이 사면요 5만 주를 사기도 하고 또 5천 주를 팔기도 하고 그렇겠죠. 같은 종목이라도. 근데 딱 2,000주, 2,500주, 3,000주를 계속 산다라는 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고 있다. 그래서 인포뱅크가 그날 장에 비해서 월등히 거의 뭐 10% 정도 급등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급등할 리는 없죠. 이건 수급 때문에 그랬다. CD 주문이 들어와서 그랬다라는 거죠. 자, 이날 이 금요일 날도 자, 이 플러스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매도. 이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외국인 기관들이 거의 4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수급적으로 뭐 건질 만한 건 전혀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알리코가 이렇게 자 보시면 제品목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로 뭐 한 6% 정도 강세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거 금요일 날 한번 보죠. 자동으로 잡혔는 것을 봅니다. 자, 일단 9%에서부터 한 3% 정도까지 종가, 최고가 전부 다 양봉 바디로 끝이 났습니다. 이 종목들이 외국계 필드가 있죠. 외국계. 그 다음에 그게 외국인으로 잡히는지, 그리고 기관들이 이왕이면 또 들어오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일단 CD 주문이니까 외국인, 외국계 이 두 개 필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비교가 되죠. 외국인은 직배고 외국계는 실시간이니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장중입니다. 이건 장 끝나고 나면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장중에는 외국인보다는 외국계 창구의 물량이 좀 더 늘어나고 직계로 잡혀 따라오는 시국이면 거의 CD 주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 금요일날 이런 종목이 올랐습니다. 잠깐 한번 CD 주문 형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자 봐보시면은 뉴나 자 보시면 오스크텍도 신고가를 찍었는데 2시 50분까지 그럼 그 이후에는 안 하면 되는 것이죠. 1시까지는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그때까지. 자 보면 GS 홈쇼핑도 10시까지만 들어왔는데 짱짱 번호 끝이 났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했죠. 이때까지는 CD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알리코 제약은 장 끝날 때까지, 유로 이거는 1시 반까지. 자, 근데 딱 보면, 자, 요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장 끝날 때까지. 근데 대부분 보면 매도 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사는 패턴이 나오죠. 자, 보면. 그래서 요와 같은 CD 주문을 여러분이 실제 그래프로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겠고, 이런 프로그램을 모르시면 월요일날 제가 항상 월요일날 공개 방송을 하지요. 월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할 때 오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CD 주문 검색기,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CD 주문으로 들어오는지 이렇게 큰선 수급 차트를 보고 특정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사는 거를 그래프로 보는 게, 일일이 메모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JP모건에 어느 종목이 4만 주가 들어왔다 칠게요. 4만 주가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이게 5만 주였을 수도 있었죠. 거기에서 던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3만 5천 주, 4만 주, 4만 5천 주 계속 이렇게 매수를 늘려가는 건지, 아니면 뭐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건지, 아니면 아침에 한 20만 주 샀다가 계속 팔고 있는지, 그건 그래프로 보는 것이 정확하죠. 그래서 CD 주문 검색기를 반드시 큰선 수급 차트 그래프를 보시면서 CD 주문이다. 이 알고리즘 매매가 들어온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종가까지 가져가죠. 네, 이상입니다.